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지구도 물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 이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당신에게 간단하고 재밌는 연습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종이 한 장에 당신이 오늘 먹은 것을 나열해서 적어본다. 아직 먹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제 먹은 모든 것을 적는다. 먹은 것을 적을 때는 맛만 본 것도 적는다. 즉, 당신의 친구가 사온 케이크를 한 입 살짝 먹어보았다면 그것까지 세세하게 적는다. 기억할 수 있는 한 당신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 다 적는다. 이제 그 작성된 목록을 잠시 치워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인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세 가지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과 공기와 음식을 필요로 한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들어서 죽는다. 우리의 몸도 물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물은 이처럼 중요하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지구로 좀 더 깊이 들어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을 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도 물을 볼 수 없었으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 만약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어디서 수분을 얻게 될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의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거 참 잘 됐군요. 나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2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2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빵, 곡식, 콩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양분 섭취와 몸 정화에 충분하지 못한지 그 이유도 설명하겠다.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 이 필요한 영양분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과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분은 몸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당신은 오늘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어제 했거나 아니면 내일 할 것이다. 샤워나 목욕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이다. 왜냐하면 청결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옷도 마찬가지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6개월 동안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 말이 농담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는다면 너무 더러워져서 냄새가 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6개월 동안 세차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떨까? 차창 밖을 볼 수 없어서 온전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로 더러워질 것이다. 무엇이든 씻지 않으면 그렇게 더러워지는 법이다. 어리석은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이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 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산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우리 몸의 순환계통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자 헬렌 니어링에 대해 아는가?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했다.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스코트 니어링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팼다.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헬렌 이어링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지필 활동을 했다. 우리는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는 몸이 더 이상 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위가 더 막히면 막힐수록 체중은 더 늘게 되고 비만을 해결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게 될 음식을 생각해 보아도 정답은 나온다. 지금 저녁상에 올라있는 음식을 봐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음식이 나를 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막히게 할 것인가? 달리 말해서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현대인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 그리고 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후에 건강이 나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매년 미국에선 수십만 건의 인공혈관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미국인들의 동맥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불행한 수십만 명 중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믿지 못한다면 내기를 해도 좋다.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훌륭한 몸을 공짜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거스르는 방식을 그만두고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완벽한 방법은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뚫어내는 음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리가 정화시키기보다 오염시키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포로다. 그렇다. 우리는 혀끝 미각의 포로이다. 우리는 미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음식이 움직이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 입에 맞고 맛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 그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도 않는다. 음식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맛이 어떠냐이다. 입에서 설설 녹는다고 활짝 웃는다. 그러나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가? 미각이 놓여있는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인 혀와 몸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왜 사람들이 신체의 그 작은 부분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큰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있잖아, 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불이 나게 출근했지만 오늘따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어. 점심도 건너뛰었지.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갑자기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깨닫게 된다. 이 사람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 배고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군. 지금 나가서 창자를 청소하고 결장을 씻어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겠군. 이라고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피자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이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무엇이 가장 맛이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우걱우걱 먹는다. 만약 무엇이 맛이 좋은지만 생각한다면 몸을 세척하거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이다. 과일과 야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한다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야채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나 가공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포유류 동물과 우리를 비교하고 싶다. 모든 포유류 동물을 보자. 애완용으로 기르거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물들은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야생에서 뛰노는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을 본 적이 있는가? 자연에 있는 동물 중에 이가 빠져서 틀니를 사용하거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보기 위해 안경을 쓰거나 머리가 벗겨져 가발을 쓰거나 심장이 펌프질 하도록 심박 조율기를 달거나
콩팥을 위해 투석기를 달고 있는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1년에 100만 마리의 물소가 심장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50만 마리의 독수리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25만 마리의 원숭이가 뇌졸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수천 마리의 다람쥐가 당뇨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무 과장된 비유를 하는 것일까? 모든 야생 동물들은 잘 먹고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만 생명을 꾸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 생존에 의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 더없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팔팔하다. 왜 그럴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부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먹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루의 식사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 70%와 농축된 30%로 완벽하게 균형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좋다. 우리는 다른 다이어트와 같이 일종의 감옥과 같은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 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찾는 음식에 대한 갈망은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쌓여온 것이다. 그러한 갈망을 극복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균형을 더 많이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무거운 음식을 먹었다 해도 내일이 있다. 아주 새로운 날이다. 전날 수분 함량이 많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다음날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